매출은 한 4천만 원 정도, 순이익은 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해 3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31살에 25개의 카페를 운영 중인 카페왕 엄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31살입니다.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운영하는 거는 매장이 2개 있고요.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4천만 원 정도, 순이익은 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대 비용까지 해갖고 한 매장당 한 2억 한 2천 정도씩 투자했습니다. 제가 진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반.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번째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업가가 꿈이었다기보다는 월에 1,000만 원을 벌고자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특수한 몇 개 직군 말고는 1,000만 원의 수익을 번다는 게 사실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가라는 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26살에 카페 창업을 처음 했고, 그 이전에는 친구랑 같이 편의점도 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경험이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창업 마인드 갖는 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기본적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맛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예요. 얼마만큼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지를 교육하고 그걸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료를 1인 1메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두 분이 오셔서 한 잔을 주문하시고 나눠 드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잔을 달라고 하세요. 잔은 제공되지 않는 걸로 룰을 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 고객들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고객층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내가 카페를 차리면 이곳에 누가 올 건지를 먼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 머물고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원하는 카페를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매장만 해도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처음 오픈한 곳은 40대 후반에서 50대의 주부분들이 주 타겟층이었는데 사진이 잘 나오는 인테리어, 뭐 밝은 인테리어 이런 것보다도 대화를 하기 편하게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선택했고,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은 곳이에요. 인스타를 활발히 하시는 연령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런 밝은 인테리어. 매장에 매니저를 2명씩 채용하고 있어요. 수시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매장이 보통 자리를 잡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매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사장의 역할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2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돌발 상황들은 저와 직원들이 함께 모두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에게 많이 맡겨뒀던 편입니다. 카페는 극명하게 매출이 갈려요. 여름이 극성수기고요. 겨울, 그러니까 겨울 중에서도 12월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11월이랑 2월 이 두 달이 가장 비수기예요. 많이 차이 나는 데는 7, 8월하고 11월, 2월의 매출이 2배까지도 차이 나는 매장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서비스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여름에는 그동안에 카페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더워서 이제 들어와서 빙수라도 드시거나 테이크아웃 하러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서비스를 집중해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겨울 매출이 감소 폭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여름에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요. 겨울에는 이벤트를 조금 많이 해서 손님들의 발길을 조금 더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반값 행사라든지 쿠폰 행사라든지 겨울에도 매출 방어를 그런 이벤트들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달에는 마이너스 400만 원씩 또 했었는데요. 제가 창업교육을 다니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6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으니 운영비라는 항목을 책정해서 운영비를 미리 빼두는 식으로 이제 많이 교육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오픈해 가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도 있지만 못 넘을 확률이 많고, 저처럼 이제 마이너스 400만 원 더 심하신 분들도 계세요. 문제는 운영비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6개월을 기다려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막 들기는 했었죠. 다행히 한 5개월쯤에 처음으로 수익을 발생을 했는데, 그 후로는 감사하게도 큰 폭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해서 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카페도 이제 배달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실제로 저희도 배달 매출이 상당해요. 물론 이제 동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네는 배달 매출이 정말 홀 매출의 50%까지도 올라오는 곳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그냥 테이크아웃 컵이 아니라 캔이나 보냉백을 이용을 하는데, 음료나 커피의 퀄리티를 유지시켜 주어서 고객님들로부터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에요.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카페들은 키오스크, 무인 점포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카페는 음료도 판매를 하는 곳이지만 결국에는 손님하고 소통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손님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들까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부터 부천을 대표하는 카페가 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대전에 뭐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 그러한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지금은 얼른 더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점주님들이 장사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 예전부터 카페 한번 하는 게 꿈이었어. 나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 한번 해볼래.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시면 성공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마음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장사할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커피의 지식도 함께 꼭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객님들의 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이제는 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하시고 홈바리스타라고 단어가 생길 정도로 집에서 커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이 생겨서 오히려 커피 전문가들보다 고객님들이 입맛이 더 까다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지식도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자기 자신의 적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내가 무엇을 팔고 누구에게 팔 건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구매하고 사용할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